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시장이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콘텐츠를 좀 만들고 있는 시간 자체가, 오늘 장중 시간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대에 대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5%에 약간은 좀 조정세 아닌 조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이 시간대에 같이 좀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에 내가 진행을 시켜줘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 한 주에 대한 그림들 자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 아닌 고민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2분기가 정점이라는 해석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피크아웃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 부분 뭐 저해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심이겠죠, 투심. 네,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 기간 동안에 7월 미시건대죠. 주말 동안에 이제 7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자 지수,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쇼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센 같은 경우는 한 9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는 80을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달았던 코멘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인플레가 중저 소득층에서는 소비를 압박을 했고요. 소비를 압박을 했고, 고소득층에서는 구매를 늦추게 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서는 자동차 등의 구매를 늦추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재고를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주가 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가격이 비싼 지금 주문을 내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는 3분기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는 달리 경기 지표 자체들은 상당히 조금 불안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경기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사이클이 꺾이는 상황에서 뭐 주가는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좀 밸런스, 균형 자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고민이 아닌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파월 의장 자체가 뭐 인플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우리는 뭐 생각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일 수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자체를 일단은 뭐 뒤로 좀 미루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안전판 역할들은 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도맡아서 책임져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악재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뭐 파월 의장이 뭐 상당히 뭐 시장의 디펜스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쪽에서, 그러니까 연준 쪽이겠죠. 연준 쪽에서 다소 조금 불안정한 의견들을 냈었을 때 기업이나 실적,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던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는 상당 부분 좀 올라갔던 그러한 이제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요번에 나왔던 뭐 소비심리 지수,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이 시점에서 과연 시장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개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부분들은 저는 생각보다는 고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골디락스 부분들, 그러니까 인플레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2분기에 나와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쪽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 부분들에 대한 차질이 어느 정도 감소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IT 쪽에서 발생되는 소비 구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업의 이익 성장단은 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벌어지면서 기술적인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해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상단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고점으로 논란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3분기죠. 예. 4, 3분기. 그러니까 3, 4분기겠죠. 3, 4분기. 3, 4분기 단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약간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고평가? 고점 랠리? 그러니까 피크아웃?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그런 구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금리 부분들을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또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딱 발표가 돼버리게 되면 금리 인상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에서 기업의 이익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내가 시장을 관찰을 하면서 역으로 생각해 볼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단 자체,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단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점 구간으로는 3200에 대한 지지 패턴들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으로 봤었을 때 3300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러니까 전대미문? 전대미문이라고 해서 전대미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미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400, 뭐 3500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국내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8만전자를 깼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9,000원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었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5,000원대, 78,000원이겠죠? 그러니까 78,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좀 반등치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수에 대한 상단폭들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가능성으로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서 뭐 주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IT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뭐 이런 종목군들에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계속 지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이슈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괴로운 그런 시기를 좀 보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 쪽을 접근을 했는데 위아래 변동성들이 워낙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한 번쯤은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기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심호흡 자체를 조금 더 좀 길게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나가는 좀 여유 있는 심리 상태가 좀 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느슨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최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은 아직은 좀 유지를 하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제가 지난 우리 투자이창이죠. 투자이창 시기에 히든 종목들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종목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드렸어요. 하이브라는 종목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올해 초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과 매매를 했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요 시기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과 계속 매수 진행을 해가지고 한 비중을 한 7번, 6번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없어진 분들도 또 사세요. 자, 소량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자, 좀 더 사죠. 자, 오늘 눌렸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좀 더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리딩을 통해가지고 저희 평단가가 한 26,000원 정도? 한 26,000원 정도에서 계속 잡혔던 종목이었고 한 33만 2천원대에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 30% 가깝게 수익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그 점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사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방법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변동수 너무 싫어 라고 하시게 되면 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매집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만 매집을 하시게 되면 비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 종목이 방향을 잡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가면서 종목군들이 막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집에 가장 적합한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종목이 바로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고, 그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아마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마 무방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방 때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시점에서. 이거 매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쭉 밀렸어요. 자,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나왔고 여태까지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에 우리 VIP원들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한 6번, 7번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한 6번에서 7번 정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손바뀜 일어나고 주가가 2차전지 상방으로 진행되면서 쭉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내가 매집을 통해서 큰 수익들을 얻어내시게 되면 정말 계좌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후성도 아마 우리 VIP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 이 후성도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과 요 구간 다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얼마? 13,000원대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3번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 VIP 회원님들과. 그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비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금을 위한 매매인 거죠. 수익금을 위한 매매들을 진행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증가를 시켜버리게 되면 아마 내 포트폴리오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물려있는 종목군들이 있으신데 그 종목군들 물려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덩어리로 산 종목군들이 정말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주고 좋은 수익금들을 만들어내주게 되면 내가 조금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잘라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정상적인 매매고 정상적인 계좌로 가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항상 무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VIP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다수의 뭔가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 10종목 사가지고 10종목 수익을 다 낼 수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거기서 확률적으로 50% 이상 만들어주고 60%, 70% 정도만 70%, 80%까지만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70% 이상만 돼도 여러분들 돈 잃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70%의 확률을 가져가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타겟팅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수익과 확률 자체는 70%, 8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수익금 자체는 100%, 200%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금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그러니까 합리적인, 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좀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짧게나마 시장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시장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지금이야 막 급등하는 종목들 잡고 싶고 급등하는 종목들 막 보시면서 부러워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번 맞는 거지 계속 맞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몰빵을 치고 급등주만 바라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지향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물.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실 수 있고 배우실 수가 있고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히든 종목으로도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공개를 좀 할게요. 그냥 이 방에서 이 방송에서 이 컨텐츠에서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너무 좋은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뭐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뭐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포지션 안행에서 뭐 좋은 방향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너무 급격하게 일주일여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근데 그 사이에 포스코 케미칼은 뭐 움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꼴랑 해봐자 4% 5%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2평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2평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유순화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 갱신 패턴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장점을 제가 한두 개씩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양극재하고 음극재입니다. 일괄 생산 체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 제조 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70%거든요. 가장 높기 때문에 원재료를 싸게 조달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양극재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 1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한 0.5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사급 형태로 지금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전환되려면은 2025년도까지 모에서죠. 포스코와 협력해서 전구체 16만 톤, 그 다음에 뭐 리튬 같은 경우는 한 6만 톤 정도 내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비해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거의 뭐 탑이 될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항상 전기차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공장이 없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체제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제가 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공장이라든지 미국 기업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은 현재 요 2차전지 자동차 생태계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에 관세가 26%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쟁 구도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쵸? 이런 부분들인데 탈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뭐 전구체 내재화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2025년도까지 6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에서 공급망을 지금 다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중국 공급망, 그러니까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공격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연응급제는 2023년도까지 인조응급제 매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23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장성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종합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고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충분히 멀티플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굳이 지금 2차전지가 강세여서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러니까 뒤에 보여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격 자체가 좀 줄어드는 타이밍에서는 뭐 추매로서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추매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뭐 1, 2주 정도 움직인다고 해서 나 수익 좀 났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이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들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제시 리버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투자자가 투자 명인이죠. 예, 되게 뭐 물론 이제 끝은 좋지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예,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예, 제시 리버머의 요 특장점들을 정말 잘 적용을 해서 추세 매매를 잘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쪽에서는 뭐 물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후성 같은 경우도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 2차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 스윙적인 흐름들보다는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바라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윙적인 관점에서 한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KH바텍 오늘 되게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플러스 2.58?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22,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스윙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 KH바텍이 강점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지난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KH바텍 왜 들어오지? 삼성전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IT 쪽도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핸드셋에서 KH바텍만큼은 매수가 들어와. 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고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자,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드디어 뭐가 된다? 다음 달에 드디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드디어 삼성의 폴더블 폰이 시장에 드디어 첫 선을 보입니다. 뭐 물론 최근 들어서는 또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 쪽에서. 근데 기존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iOS 쪽에서는 애플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 뭐 안드로이드 쪽 진영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정말 그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벽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이 양강의 기업들이 막 끌고 가는 흐름들인데, 일단은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는 신제품이죠. 폴더블과 관련된 신제품을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말기에서 계속적인 시장 확대 그리고 판매량을 좀 늘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신시장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폴더블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진일보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이 폴더블에 들어가는 뭐 부품을 생산해내주고 있는 KH바텍 힌지죠, 힌지. 정말 이거 신기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면 폴더블을 좀 사고 싶은 욕심은 좀 있습니다. 다른 핸드폰들은 별로 그냥 뭐 그런데 그냥 지금 쓰고 있는 폰 써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폴더블은 늘 볼 때마다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을 늘 볼 때마다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좀 생겨요. 네, 자, 2분기 실적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1분기, 2분기에는 폴더블, 그러니까 상반기 폴더블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들은 1분기, 2분기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고객사의 2분기 물량 감소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인도 공장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전혀 없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를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역발상이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폴더블 신규 모델이 한 2개 정도가 하반기에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효과가 3분기에 반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립이 폴더보다 물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폴더블이 다소 좀 주저하더라도 플립 쪽에서에 대한 수익이 좀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Z 플립에 대한 힌지 단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Z 폴드 펜 기능 지원으로 인해서 소재 변화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4분기에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신제품이라든지 신규 거래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술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냥 성장성 없이 그냥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변동성은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죠, 여러분들? 삼각 수렴이죠. 삼각 수렴에 대한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25,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각각의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예상 실적 범위들을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예상 범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예상 범위들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2021년도에 283억 정도, 영업이익을 19억, 2022년도에는 66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2022년도도 좋겠지만 2021년도 하반기를 보면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좀 여유 있는 실적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입질 매매라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확인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관 쪽에 대한 매수 물량들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 좀 짤막하게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맘스터치를 좀 보고 싶어요. 맘스터치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맘스터치 많이 올랐는데 주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정말 공격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줄이는 횡보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맘스터치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맘스터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맹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올해 2분기, 올해 2022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한번 예상하는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가 매출액이 286억 정도, 2021년도에 295억, 2020년도에 3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시게 되면. 근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 1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유통업, 음식 유통업, 체인점, 가맹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대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올 3월까지 지금 가맹점 수가 19개 순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분기 말 기준으로 133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데리아, 우리나라 가맹점이 가장 많은 회사가 바로 롯데리아인데 이 롯데리아를 뛰어넘는 거예요. 롯데리아. 그리고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70개 이상 출점이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원가 구조 개선이라든지 관리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맘스터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대주주죠. 대주주가 저기 KM 저기 파트너스인데 이 물량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영업이 잘 되고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독보적인 지휘권, 독보적인 이 영업력 구축 그리고 독보적인 이 시장 구축, 그러니까 선도 기업으로서 딱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매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매각을 했었을 때 과연 어느 회사에서 이 정말 이 우량한 검증된 맛과 검증된 체인과 검증된 뭔가 관리 이 부분들이 검증이 된 이러한 체인점 사업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는 좀 폭발적인 단기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단발성으로 매매를 할 때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5일선하고 21선, 그러니까 4,7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계속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맘스터치는 되게 재밌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아셨죠? 그리고 다른 유사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주게 되면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시장들을 다 잠식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 기업들이 죽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감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익단을 치고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당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른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이 맘스터치가 가지고 있는 상승 흐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어디까지 변동성을 보여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연 M&A 시장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의 흥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정말 오늘 이 컨텐츠에는 정말 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에 이슈들을 가져가면서 볼 수 있는 종목? 와, 이거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 그쵸?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군들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섹터도 되게 분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다음 달 폴더블, 그리고 먹거리 쪽에서, 유통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맘스터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서 같이 뭐 좋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세 종목 정도 말씀 좀 드렸고, 시장이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리고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거고 피로하실 텐데 항상 저의 컨텐츠를 좀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같이 해보실 분들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늘 3시에 종목구조대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의 투자의 창도 제가 8시에 월요일날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중 실시간은 11시 30분부터, 그러니까 8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1교시가 진행이 되고 2시 30분부터 3시, 장마감 3시 반까지 2교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제가 오전 장중방송, 오후 장중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주 당연히 문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와우 주문창 앱을 통해서 실시간 매매 지원되니까 여러분들 요 3가지 장점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7월 한 달까지는 1개월 3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1개월 무료 연장 기간 제공되고 있으니까 1개월 가격에 2개월입니다. 2개월 1개월 가격에 2개월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요 이벤트 활용 많이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는 저의 매매 전략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열심히 전수해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성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